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월요일 밤 전부 팝니다. 지난 영상에서 아마도요라고 했죠. 더 이상 아마도가 아닙니다. 어젯밤 금요일 장이 마감되고 숫자가 확정됐습니다. QQQ 종가 593.72달러. 저희의 기준선인 200일 이동평균선의 1% 위 595.90달러를 2.18달러 밑돌았습니다. 이 채널을 시작한 지 37일 만에 처음으로 매도 신호가 켜졌습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알고리즘이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규칙을 따릅니다. 예외 없이. 오늘은 토요일이라 장이 없습니다. 월요일 밤 10시 30분 정규장이 열리는 그 순간 실행합니다. TQQQ 199주 전량 매도, GLD 전량 매수. $10,000로 시작한 이 실험의 첫 번째 대전환입니다. 이게 왜 일어났는지, 어젯밤 미국 시장에서 벌어진 일을 시간 순서대로 복귀하겠습니다. 어젯밤 오후 5시 한국 시각 기준 프리마켓이 열렸습니다. 분위기는 의외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전날 목요일에 S&P 500이 1.52% 폭락하고 나스닥이 1.78% 급락하고 브렌트유가 $103를 찍으면서 공포에 휩싸였던 시장이 하루 만에 숨을 고르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프리마켓은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 9시 30분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미국 경제분석국 BEA가 2025년 4분기 GDP 2차 추정치를 발표했습니다. 연율 0.7%, 한 달 전 1차 추정치가 1.4%였습니다. 절반으로 깎였습니다. 원래 이 2차 추정치는 2월 26일에 나왔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에서 11월 사이 연방정부 셧다운 때문에 2주 넘게 밀렸습니다. 정부가 문을 닫는 바람에 데이터 수집이 지연된 겁니다. 그래서 어젯밤에서야 나왔습니다. 맥락을 보겠습니다. 3분기 GDP가 4.4%였습니다. 4.4%에서 0.7%. 한 분기 만에 성장률이 6분의 1로 추락했습니다. 수출, 소비 지출, 정부 지출, 투자가 전부 하향 조정됐습니다. 미국 경제의 엔진이 동시에 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GDP 숫자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유가 급등, 이 모든 게 4분기 GDP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1분기 GDP는 더 나빠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GDP 발표 직후에도 프리마켓 선물은 버텼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나쁜 숫자라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유가입니다. 프리마켓에서 원유 ETF USO가 3.5% 급락하고 있었습니다. 전날 브렌트유 $103를 찍으며 공포에 휩싸였던 시장에 IEA의 4억 배럴 비축유 방출 효과가 드디어 먹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유가가 내려가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줄어듭니다.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한 박자 쉬어가는 겁니다. 프리마켓은 유가 하락에 환호했습니다. QQQ가 601.90달러까지 올랐습니다. 밤 10시 30분 정규장이 열렸습니다. 개장 직후 16분간 시장은 환상적이었습니다. QQQ가 600.28달러에 출발해서 603.60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밤 10시 46분 장중 최고점. GDP가 0.7%로 추락했는데도 시장이 올라? 유가가 빠지고 있으니까, 박앤세일이니까. 낙관론이 트레이딩 플로어를 지배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유가가 바닥을 찍고 돌아섰습니다. USO가 밤 10시 39분에 장중 최저 114.56달러를 기록한 뒤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QQQ가 최고점을 찍은 시각이 10시 46분, 유가 바닥과 주가 천장 사이 불과 7분, 이 7분이 어젯밤 시장의 운명을 갈랐습니다. 11시부터 유가가 본격적으로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USO가 오전장에만 116달러에서 117.90달러까지 올랐습니다. 같은 시간 QQQ는 602.30달러에서 595.48달러로 추락했습니다. 마이너스 1.13%. 유가가 1달러 오를 때마다 QQQ가 1달러씩 빠지는 거울처럼 정확한 역상관이었습니다. 왜 유가가 다시 올랐을까요? 바로 그 시각, 이란이 사우디아라비아를 향해 드론 51대를 발사했다는 속보가 떴습니다. 샤이바 유전, 리야드 대사관 지구까지 겨냥한 대규모 공습이었습니다. 사우디 국방부가 전략 요격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요격했다가 아니라 51대를 쏘았다에 주목한 겁니다. 걸프만 산유국의 에너지 인프라가 직접 타격 대상이 됐다는 사실. 바레인에서는 연료 탱크가 피격됐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Truth Social 포스팅이 결정적이었습니다. We have unparalleled firepower, unlimited ammunition, and plenty of time. 마지막 세 단어, plenty of time. 시장은 이 세 단어에 얼어붙었습니다. 전쟁이 금방 끝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호르무즈 봉쇄가 몇 주가 아니라 몇 달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유가는 그 순간부터 본격적으로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 USO는 118달러를 넘겼습니다. QQQ는 593대로 밀렸습니다. 오후 2시 19분, USO가 121.15달러를 찍었습니다. 장중 최저에서 5.7% 폭등. 같은 시각대에 QQQ는 592.63달러까지 내려앉았습니다. 고점 603.60달러에서 11달러 넘게 빠진 겁니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이라는 사실이 매도 압력을 증폭시켰습니다.
주말 동안 전쟁이 확대되면, 유가가 $110를 돌파하면, 이런 상황에서 포지션을 들고 주말을 넘긴다? 기관 투자자들은 그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13일의 금요일 매도, 이름이 붙을 정도로 거셌습니다. Financial Content는 이날 제목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Wall Street erases $1 trillion, the Friday the 7th bloodbath of 유던 26. SPY는 고점 672.34달러에서 661.36달러까지 1.63% 빠졌습니다. QQQ는 603.60달러에서 592.57달러까지 1.83% 추락했습니다. WTI는 결국 99.31달러에 마감했습니다. 하루 만에 3.74% 상승. 프리마켓에서 빠지던 유가가 장 마감 때는 대려 치솟아 있었습니다. 결국 QQQ는 593.72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전일 대비 마이너스 0.59%, 이틀 연속 하락. 그리고 이 593.72달러라는 숫자가 저희 포트폴리오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가장 많이 맞은 종목이 어딜까요? 메타, 마이너스 3.83%, 매그니피센트 7 중에서 가장 크게 빠졌습니다. AI 투자 비용 부담에 유가 상승이 겹치면서 성장주에 대한 불안이 메타에 집중됐습니다. 하루 만에 시가총액 600억 달러 이상이 증발했습니다. 매그니피센트 7 종목 전부 하락했습니다. 예외 없이. 이건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대형 성장주 전반에서 위험을 줄이겠다는 기관의 의사 표시입니다. 이제 더 넓은 그림을 보겠습니다. 어젯밤 시장에서 벌어진 가장 불길한 현상은 개별 종목의 등락이 아닙니다. 주식, 채권, 금이 동시에 하락했습니다. S&P 500-0.61%, 채권, 장기국채, ETF, TLT, 마이너스 0.49%. 그러면 금이라도 올랐을까요? GLD, 마이너스 1.29%.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4.28%로 상승했습니다. 수익률이 오른다는 건 채권 가격이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올라간 건 딱 하나. 달러 인덱스 100.05, 플러스 0.31%. 보통 주식이 빠질 때 채권이나 금으로 돈이 이동합니다. 안전자산이니까요. 주식이 위험할 때 채권을 사고 인플레이션이 무서울 때 금을 삽니다. 그게 교과서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어젯밤은 교과서가 찢어졌습니다. 주식도 빠지고 채권도 빠지고 금도 빠졌습니다. 올라간 건 달러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월가에서는 이걸 디레버리징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자산을 팔고 현금으로 가겠다는 뜻입니다. 마진콜이 오거나 위험 한도에 도달했거나 주말 리스크가 너무 커서 그냥 전부 팔아버리는 것. 이런 날은 어디에도 피할 곳이 없습니다. 현금만이 안전합니다. 스태그플레이션 환경에서 이런 패턴이 나옵니다. 성장 둔화 공포가 주식을 때리고 인플레이션 공포가 채권을 때리고 마진콜이 금마저 때립니다. 세 자산이 동시에 녹는 것. 이것이 스태그플레이션이 가장 무서운 이유입니다. 숨을 곳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올라간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비트코인 71,426달러 플러스 1.32%. 전통자산 전부가 빠지는 날 암호화폐가 올랐습니다. 디지털금 서사가 다시 힘을 얻는 것일 수도 있고 단순히 특수 이벤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 채권, 금이 동시에 무너지는 날에 비트코인이 오른다는 건 적어도 일부 투자자들이 기존 금융 시스템 바깥에서 피난처를 찾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CNN 공포 탐욕 지수가 20입니다. 극심한 공포 영역입니다. 100점 만점에 20. 전날 20일에서 한 포인트 더 떨어졌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중립 근처였던 이 지수가 바닥을 향해 추락하고 있습니다. 빅스는 27.2. 올해 초 14.49에서 출발해서 연초 대비 87% 올랐습니다. 변동성이 폭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20 이하가 정상, 30 이상이 패닉이라면 지금은 패닉 직전입니다. 어젯밤 빅스가 소폭 하락한 건 장막판 바텀 피셔들이 공포를 살짝 완화시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7이라는 숫자 자체가 여전히 경고등입니다. 이 모든 혼란의 뿌리를 짚어보겠습니다.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대규모 공습을 개시했습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했고 아들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권력을 승계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 지도자가 내린 첫 번째 결정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였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전 세계 원유 공급의 5분의 1이 통과하는 바닷길입니다. 하루 약 2천만 배럴. 이란 혁명 수비대 IRGC가 한 방울의 기름도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말만 한 게 아닙니다. 해협을 통과하려던 유조선을 실제로 공격했습니다. 3척 이상의 선박이 피격됐고 150척 이상의 유조선이 해협 밖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해상 보험료가 전주 대비 4배에서 6배로 치솟았습니다. 보험 없이 해협을 통과하겠다는 선장은 없습니다. 전쟁 전 하루 2천만 배럴이 흐르던 물길이 사실상 멈췄습니다. 유조선 통행량이 70% 이상 감소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글로벌 에너지 공급 차질입니다. 1913년 석유 파동, 1990년 걸프전,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어느 것도 이 규모에 미치지 못합니다. 결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브렌트유가 배럴당 $100를 돌파했습니다. 2022년 이후 처음입니다.
WTI도 95달러대에 안착했습니다. 전쟁 시작 전과 비교하면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유가가 40% 넘게 올랐습니다. 이란은 200달러 유가에 대비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 IEA 국제에너지기구가 역사적 결정을 내렸습니다. 32개 회원국이 합의해서 비축유 4억 배럴을 방출하기로 한 겁니다.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방출한 1억 8,300만 배럴의 2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사상 최대입니다. 미국만 전략 비축유 SPR에서 1억 7,200만 배럴을 풀겠다고 했습니다. 역사상 최대 비축유 방출. 그런데 유가가 100달러 아래로 안 떨어집니다. 왜? 산수를 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원유가 하루 2천만 배럴입니다. 해협이 닫힌 지 2주. 단순 계산하면 이미 2억 8천만 배럴이 막힌 겁니다. 4억 배럴을 풀어도 한 달이면 바닥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한 달 안에 끝날 거라고 믿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MBC 보도에 따르면 4억 배럴이라는 역대 최대의 방출 발표에도 유가는 오히려 올랐습니다. 알자지라의 3월 13일자 분석 기사 제목이 이것입니다. IEA announces release of 400 million barrels of oil. But is it enough? 충분한가? 시장은 이미 답했습니다. 브렌트유 101달러.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레딧 인베스팅에 올라온 글이 있습니다. 제목이 Black Swan Territory입니다. 블랙스완 영역. 2028개의 추천을 받았고 402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유가가 한 달 만에 40% 넘게 올랐고 빅스가 27까지 치솟았는데 이게 블랙스완 이벤트가 아니면 뭐냐는 겁니다. 2,000명 넘는 투자자가 공감 버튼을 눌렀습니다. Our Wall Street Bets에는 더 처절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70K to 31K in 3 months trading QQQ options. 7만 달러가 석 달 만에 3만 1천 달러가 됐습니다. 하나로 거의 1억 원에서 4,300만 원으로 녹은 겁니다. QQQ 옵션으로. 175개 추천에 132개 댓글. 댓글창이 안타까움과 조롱과 위로로 뒤섞여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환경에서 저희 알고리즘이 팔아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에피소드의 핵심입니다. 저희가 왜 파는지, 어떤 원리로 파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저희 전략에는 방어장치가 있습니다. QQQ의 200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합니다. 200일 이동평균선. 지난 200거래일의 평균 종가입니다. 약 10개월치 데이터의 평균, 장기 추세의 기준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선 위에 있으면 장기 상승 추세, 아래에 있으면 장기 하락 추세. 간단하지만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200일선에 수조 달러의 자동 매매 주문이 깔려 있습니다. 기관 알고리즘의 트레일링 스탑이 200일선에 걸려 있습니다. 헤지펀드의 룰베이스 매도가 200일선에 설정되어 있습니다. 트렌드 팔로잉 전략들이 200일선을 기준으로 포지션을 뒤집습니다. 그리고 패닉에 빠진 개인 투자자의 손절 주문도 200일선 근처에 쌓여 있습니다. 주가가 200일선에 닿는 순간 이 모든 주문이 동시에 실행됩니다. 매도 폭탄이 쏟아집니다. 주가가 200일선을 뚫는 게 아니라 200일선에서 매도 물량의 무게에 짓눌려서 더 빠르게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전략은 200일선 위에서 파는 게 아니라 200일선의 1% 위에서 먼저 빠져나옵니다. 군중보다 먼저 탈출하는 겁니다. 매도 폭탄이 터지기 전에 출구를 나서는 것. 이 1% 버퍼의 대가와 보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10년 백테스트에서 200일선 정확히 해서 매도하면 연수익률이 47.4%였고 최대 낙폭이 마이너스 48.9%였습니다. 1% 버퍼를 추가하면 연수익률이 45.8%로 1.6%p 줄어듭니다. 하지만 최대 낙폭이 36.8%로 12%p 개선됩니다. 위험 대비 보상 비율, 켈마 비율이 0.97에서 1.25로 올라갑니다. 물론 과거 백테스트 결과가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10년간의 데이터가 일관되게 보여주는 패턴입니다. 연수익률 1.6%를 양보합니다. 대신 최대 손실을 12%p 줄입니다. 왜 이 거래가 합리적이냐면 50% 손실을 복구하려면 100% 수익이 필요합니다. 36% 손실을 복구하는 건 56% 수익이면 됩니다. 손실은 비대칭적으로 아픕니다. 방어가 공격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어젯밤 숫자를 보겠습니다. QQQ 200일 이동평균선 590달러. 여기에 1%를 더합니다. 590달러 곱하기 1.01. 기준선 595.90달러. 어젯밤 QQQ 종가 593.72달러. 기준선 아래입니다. 2.18달러 아래. 전날 목요일에는 QQQ가 597.26달러였습니다. 595.90달러 위로 겨우 1.36달러 남아 있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그래서 아마도요라고 한 겁니다. 머리카락 한 올 차이로 선 위에 있었습니다. 금요일 그 머리카락이 끊어졌습니다. QQQ의 최근 5일 종가를 보면 이 추락이 얼마나 급격했는지 보입니다. 3월 9일 월요일 607.76달러, 3월 10일 화요일 607.77달러, 3월 11일 수요일 607.69달러, 3월 12일 목요일 597.26달러, 3월 13일 금요일 593.72달러.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3일간 607대에서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잔잔한 호수였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 $10 넘게 빠졌습니다. 1.72% 하락, 금요일에 추가로 3.54달러 빠졌습니다. 이틀 만에 $14 하락. 이 $14가 저희를 기준선 아래로 밀어넣었습니다. TQQQ는 같은 기간 더 극적입니다. 49.39달러에서 45.93달러, 3.46달러 하락, 7% 하락. QQQ가 2.3% 빠지는 동안 TQQQ는 7% 빠졌습니다. 레버리지의 잔인함이 여기 있습니다. 이 신호에 따라 저희 전략은 롱페이지에서 헤지페이지로 전환합니다. 롱페이지는 TQQQ를 보유하고 시장 상승에 베팅하는 단계입니다. 지난 37일간 저희가 있었던 곳입니다. 헤지페이지는 TQQQ를 전량 매도하고 GLD, 금 ETF로 전환하는 단계입니다. 나스닥이 빠져도 저희 자산은 금에 연동됩니다. 시장의 하방 리스크로부터 자산을 보호하는 방패 모드입니다. 이번이 저희 실계좌에서 실행되는 첫 번째 페이지 전환입니다. 지금까지 알고리즘을 만들고 백테스트하고 결과를 보여드렸습니다. 하지만 실제 돈으로 규칙을 실행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긴장됩니다. 백테스트에서 아무리 좋은 결과가 나와도 실제 돈을 움직이는 건 다른 차원입니다. 만약 월요일에 개법으로 열리면 너무 일찍 판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하지만 이 실험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을 따르는 것. 규칙을 만들었으면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규칙을 감정으로 무시하는 순간 시스템은 무너집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요일은 3월 16일입니다. 한국 시각 밤 10시 30분에 미국 정규장이 열립니다. 장이 열리자마자 TQQQ 199주를 시장가로 전량 매도합니다. 매도 대금과 기존 현금 $239를 합쳐서 GLD를 최대한 매수합니다. 현재 계좌 현황입니다. TQQQ 199주, 어젯밤 종가 기준 평가금액 $9,140, 현금 $239, 총 평가금액 $9,379. $10,000로 시작한 계좌가 현재 $9,379입니다. 마이너스 $621, 마이너스 6.2%, 숨기지 않겠습니다. 왜 현금이 아니라 금이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TQQQ를 팔면 그냥 현금으로 들고 있으면 되지 않느냐고. 저희 전략에서 헤지페이지의 자산은 GLD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현금이 안전하다고요? Core PCE 2.7%, 현금의 구매력이 매년 2.7%씩 녹고 있습니다. 조금 전 보셨죠? 주식, 채권, 금이 동시에 빠지는 날, 그런 환경에서도 연초 대비 15% 올라있는 자산이 금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에서 현금은 녹고 금은 버팁니다. 올해 수익률을 보겠습니다. GLD 연초 대비 플러스 15.71%, 같은 기간 QQQ는 마이너스 3.16%, TQQQ는 마이너스 12.26%입니다. 금이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습니다. 주식이 흔들리는 동안 금은 묵묵히 올랐습니다. 물론 어젯밤 GLD도 1.29% 빠졌습니다. 디레버리징 장에서는 금도 못 피합니다. 하지만 연초 이후 전체 성과를 보면 지금 같은 환경에서 금의 가치는 분명합니다. 이제 가장 불편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말 리스크입니다. 매도 신호는 금요일 장 마감 후 확정됐는데 실제 매도는 월요일에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에 48시간이 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월요일 아침 7시에 CME 선물이 먼저 열리고 정규장은 밤 10시 30분, 이 48시간 동안 전쟁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란이 추가 도발을 하면, 미국이 지상군을 투입하면, 호르무즈에서 추가 선박이 피격되면 월요일 장이 열릴 때 TQQQ가 5%, 10% 갭다운으로 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더 낮은 가격에 팔게 됩니다. 반대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말 동안 휴전 협상이 급진전되면, 호르무즈 해협이 부분적으로라도 다시 열리면 월요일에 TQQQ가 개법으로 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금요일에 안 팔고 기다렸냐가 아니라 왜 지금 파냐가 될 겁니다. 어떤 시나리오가 됐든 저희는 월요일 밤 정규장 개장과 함께 실행합니다. 후회가 될 수도 있는 결정을 감정이 아니라 규칙에 맡기는 것. 그게 이 실험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월요일 밤 매도 직후 이번 주에는 더 큰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3월 18일 FOMC입니다. 연방준비제도 공개시장위원회가 3월 17일과 18일 이틀간 회의를 합니다. 18일 오후 2시, 한국 시각 19일 새벽 3시에 금리 결정이 발표됩니다.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그 직후에 열립니다. 이번 회의에는 경제 전망 요약, 이른바 점도표도 함께 나옵니다. CME 페드워치 기준으로 금리 동결 확률이 92% 이상입니다. 현재 금리 3.50%에서 3.75%, 동결은 거의 확정적입니다. 하지만 이번 FOMC가 중요한 이유는 금리 결정 자체가 아닙니다. 이번이 이란 전쟁과 유가 급등 이후 처음 열리는 FOMC입니다. 파월 의장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을 인정하느냐, 유가 상승을 일시적으로 보느냐, 금리 인하 경로를 수정하느냐, 15% 글로벌 관세의 영향을 전망에 어떻게 반영하느냐.
1월 회의에서 12명의 투표위원 중 2명이 금리 인하를 주장하며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GDP 0.7%를 본 후에 그 2명이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점도표에서 올해 금리 인하 전망이 몇 회로 나오는지, 이 모든 것이 시장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GDP 0.7%, Core PCE 2.7%, 유가 $100, 15% 관세. 이 네 숫자를 들고 파월이 기자회견에 앉습니다. 역대급으로 까다로운 FOMC가 될 겁니다. 그리고 FOMC 전날인 월요일에는 소매 판매 데이터도 나옵니다. 미국 인구조사국이 발표하는 2월 소매 판매입니다. 미국 GDP의 70%가 소비입니다. GDP가 0.7%까지 주저앉은 상황에서 소비마저 꺾이는 숫자가 나오면 경기 침체 공포가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반대로 소비가 견조하면 미국 소비자는 아직 건강하다는 안도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희의 타임라인을 정리하겠습니다. 월요일 밤 10시 30분, TQQQ 전략 매도, GLD 매수, 해지 페이지 전환, 같은 날 소매 판매 데이터 확인, 수요일 새벽 4시, FOMC 금리 결정 플러스 점도표 플러스 파월 기자회견. 저희는 월요일 밤에 TQQQ를 팔고 GLD로 갈아탄 상태로 수요일 FOMC를 맞이합니다. 금으로 갈아탄 상태에서. 나스닥이 어떻게 움직이든 저희 자산은 금에 연동되어 있습니다. TQQQ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불안하실 겁니다. 저도 같은 상황입니다. 199주를 들고 주말을 넘기고 있습니다. 몇 가지 생각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주말 동안 전쟁 뉴스에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뉴스는 24시간 돌아갑니다. 하지만 장은 닫혀 있습니다. 뉴스를 본다고 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불안만 커질 뿐입니다. 뉴스가 아니라 계획이 당신을 지킵니다. 둘째, 당신의 매매 규칙이 있다면 그 규칙을 믿으세요. 없다면 이번 주말이 규칙을 만들 좋은 시간입니다. 어떤 가격이면 팔 것인가, 어떤 상황이면 더 살 것인가. 이걸 감정이 아닌 숫자로 정해두세요. 장이 열리고 나서 정하는 건 이미 늦습니다. QQQ의 현재 위치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QQQ 593.72, 200일선 $590, 200일선 위로 겨우 0.6%입니다. 3.72달러, 한 번만 더 나쁜 날이 오면 200일선 자체를 뚫을 수 있는 거리입니다. 100일선은 $614, QQQ는 100일선 아래로 이미 3.30% 빠져 있습니다. 중기 추세가 꺾여 있습니다. RSI 45, 52하면 약세 구간입니다. 과매도 영역인 30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지만 방향은 분명히 아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반등보다 추가 하락의 확률이 높다는 기술적 신호입니다. $10,000로 시작한 이 실험 37일째, 총 평가 금액 $9,379, 마이너스 6.2%. 이 숫자가 부끄럽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같은 기간 TQQQ를 아무 전략 없이 들고 감정으로 매매했다면 더 안 좋았을지 모릅니다. 전략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짜 테스트는 지금부터입니다. 해지 페이지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자산을 보호하는지, 그리고 언제 다시 롱페이지로 돌아와서 상승을 타는지, 이 전략의 진가는 하락장에서 드러납니다. 상승장에서는 누구나 돈을 법니다. 하락장에서 얼마나 덜 잃느냐가 장기적으로 얼마나 많이 버느냐를 결정합니다. 언제 다시 롱페이지로 돌아오냐고요? QQQ가 200일 및 100일 이동평균선 위로 다시 확실하게 올라올 때입니다. 전환 조건의 나머지 세부 사항은 앞으로 전략을 차근차근 공개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이 채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주가 될 겁니다. 월요일 밤 TQQQ 전략 매도, 첫 번째 해지 페이지 진입, 월요일 소매 판매 데이터, 수요일 새벽 FOMC 금리 결정과 점도표, 전쟁의 48시간 공백, 이 모든 게 다음 주에 벌어집니다. 월요일 밤 매도를 실행한 직후 바로 돌아와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얼마에 팔았는지, GLD를 얼마에 샀는지, 계좌가 어떻게 됐는지 전부 공개합니다. 그리고 수요일 FOMC까지 하루하루 시장을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전쟁이 어디로 가는지, 유가가 어떻게 되는지, 파월이 뭐라고 하는지, $10,000가 16억이 되는 이야기. 37일째에 첫 번째 시련이 왔습니다. 이 시련을 어떻게 넘기는지가 이 실험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월요일 밤 전략 매도 실행, 수요일 FOMC, 전쟁의 다음 국면 전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만큼은 구독해두지 않으면 진짜 후회하실 겁니다. TQQQ 연구소였습니다.